발이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더 높게 뜨고 이런 부분이 저한테 또 자부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저는 확실히 정했어요. 이 길이 내 길이다. 그 시합을 나갈 때마다 제가 굉장히 화려한 꽃무늬 팬티를 입고 우승을 했어요. 세상에. 김진수! 이시안의 빨간 토끼! 오늘 모실 분과 관련된 키워드로 이시안 씨의 지식을 뽐내는 코너 이시안의 지식 탐구 빠밤. 네. 우리말에 대해서 약간 좀 물어볼까 하는데 순우리말. 네, 순우리말인데 그래. 사람들이 순우리말인지 잘 모르는 게임에 미르라고 있거든요. 알지, 그건 알지. 네, 난 미르, 알지. 미르. 밀은 알지. 미르 뜻은? 밀은 용이죠, 용. 맞지. 그리고 매라는 말이 산이에요, 산. 두뇌산골 이런 게. 그것도 산이고 멧돼지 할 때 그게 산돼지인 거예요. 근데 오늘 모실 분이요. 네. 바로 이 미르와 매를 합쳐가지고 음. 미르매 태권도 시범단 활동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구나. 오늘 모실 분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미르매 익스트림 태권도 시범단의 신민철 선수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철 선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르의 대표 겸 지도자 겸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신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가 앞서 지금 미름에 네. 대해서 살짝 얘기했는데 네. 그 뜻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의미는 조금 다른 게 네. 용이 승천하는 최정상의 높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봉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용이 승천하는 아. 최고의 높이.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아까 이제 뭐 선수단 뭐 이런 선수면서 코치면서 다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그러면 그 일들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경영도 해야 되고 이제 지도자로서 아이들 가르쳐야 되고 네. 근데 선수로서 제 시합이나 제 시범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조금 있는데 저는 그걸 좀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일에 대해서. 네. 오. 태권도를 이제 처음에 몇 살 때 어떻게 접하신 거예요? 7살에서 8살 넘어가는 딱 그 시점에 네.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됐을 때 어머니께서 뭐 할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피아노 할래? 아니면 태권도 할래? 중요하죠. 피아노냐 태권도. 네, 지금은 그렇죠. 많이 다니지만 예전에는 그렇죠. 많이 못 다녔어. 그때 저는 태권도를 선택했습니다. 네. 왜 뜻이 뭐 있었나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정말 활발하게 땀 흘리면서 노는 걸 좋아했거든요. 태권도장에 가면 그렇게 놀 수 있겠다라는 네. 그런 귀여운 생각을 갖고 혹시 그때 피아노 선택 안 한 걸 후회해 본 적은 없나요? 전혀 없어요. 그래요? 그럼 본격적으로 태권도로 진로를 내가 가야겠다 하고 정한 시기가 있어요? 제가 11살 때 태권도 시범단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어요. 시범단? 네. 저는 시범단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나는 시범단을 꼭 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 진로가 선택이 된 거죠. 테스트를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어렵지 않아요? 시범단 뽑히는 거? 조금 긴장은 됐었어요. 네. 조금. 근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른 친구들보다 발이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더 높게 뜨고 이런 부분이 저한테 또 자부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쟁률도 심했어요? 심하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시범단은 네. 어떤 프로젝트성으로 해외를 나가기 위해 모이는 와, 그래서 12살에 처음 홍콩을 가셨어요? 해외 첫 시범이 3만 명 앞에서 시범을 했어요. 저는 그래도 관중들 앞에서 쓰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그때 정말 긴장되더라고요. 3만 원은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쵸. 진짜. 그때 저는 확실히 정했어요. 이 길이 내 길이다. 사람이 많을수록 더 힘이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그럼요. 맞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 안 섰을 때가 힘들지. 맞아요. 사람들 앞에 쓰면은 없던 힘도 나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죠? 네. 그게 11살에 시작을 하고 네. 거의 10년 동안 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 나오신 건가요? 한국 운동선수가 가장 겪는 첫 번째 장애물이 군대잖아요. 아니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홍보하고 진짜? 이랬는데도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건 군대를 갔을 때 현역 때처럼 운동을 못하면 군대 이제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선수로서의 기량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코이카라는 네. 봉사 활동으로 예, 예. 가게 됐어요. 그거는 2년 반 동안 해외 나가서 태권도 사범을 하는 일이에요. 군대를 가면서 타이거즈를 이제 그만두고 갔다 오게 된 거죠. 네. 군대 가기 위해서 그냥 나오신 그렇죠. 거죠?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가대표 활동도 하셨다고 하는데 선수로 활동할 때 국가대표는 시범단. 시범단 종목도 있구나. 네. 그리고 작년에는 품새 국가대표 코치로 선임됐어요. 그럼 시범단하고 국가대표하고는 차이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국가대표 시범단으로서
2012년부터 딱 1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범단한테는 우리 신민철 선수님이 약간 시조새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사실 뭐 거의 조상급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점 역할 하신 거잖아요. 예전에는 시범단 활동을 하면 솔직히 미래가 보장이 많이 안 됐었어요. 대학교를 갈 수 있냐 없냐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랑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체계를 만들어서 시범 활동을 해도 대학을 갈 수 있게 됐고 국가대표가 될 수 있고 그게 넘어서서 품새 국가대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많은 길이 열린 것 같아요. 야, 그 길을 만드셨네 그러면은. 제가 만들었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만들었다고 해요. 만든 거예요. 제가 볼 때. 제가 만들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시범이나 시합. 2016년도에 네. 레드불 킥깃이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전 세계에 발차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우와. 발차기 대결을 펼치는. 우와. 네. 종목은 상관없고. 종목은 상관없고 태권도만이 아니고 뭐, 그렇죠, 뭐 그렇죠. 무에타이도 오고 뭐, 네, 뭐 맞아요. 가라데도 오고 막. 그런 친구들을 전부 다 이기고 우승을 했어요. 세상에. 근데 거기서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네, 네. 16년에 우승을 했잖아요. 네. 2015년도에도 레드불 킥깃이라는 세계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준비를 하는데 진짜 시합 거의 일주일 전에 네. 무릎을 다친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나는 2015년도, 2016년도 2년을 준비하겠다. 정말 제 인생 가장 체계적인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합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면서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하고 정말 마지막 우승했을 때 어떻게 퍼포먼스까지 해야지까지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2년 동안 그 도끼를 그대로 품고서 운동을 하니까 와 시합 때 정말 머릿속에 계산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세상에. 제가 마지막 퍼포먼스를 딱 했는데 와 그때는 정말 그 2년간의 그 고생이 머릿속에 쫙 펼쳐지면서 와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 징크스 같은 것도 있어요 혹시? 아 징크스요? 네. 고등학교 때는 이제 대학을 위해서 시합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 시합을 나갈 때마다 제가 굉장히 화려한 꽃무늬 팬티를 입고 아니 계기가 있어요? 그 팬티를 안 입고 시합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2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더 이거 꼭 입고 해야겠다라고 느낀 게 그러니까 2등 했던 시합 때 결승 때 만났던 분한테 져서 2등을 한 거잖아요. 팬티를 입고 딱 했는데 다음 시합 때 그냥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도 계속 그러신가요? 사실 오늘도 좀 입고 왔습니다.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뭐 승승장구를 하셨는데 슬럼프 같은 것도 있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2번 슬럼프가 있었는데 네. 첫 번째는 저는 운동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 진로를 선택했잖아요. 네. 실력이 올라가고 있었던 네. 시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딱 정체되는 시점도 있잖아요. 그 정체되는 시점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실력이 많이 늘겠어요. 그 친구들 보면서 와 이거는 왜 나는 실력이 안 나는데 저 친구들은 실력이 늘지? 이런 좀 바보 같은 슬럼프가 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슬럼프를 극복한 방법은 네. 완전 기초로 돌아가자. 하얀띠부터 하자. 그냥. 그러니까 대극일장. 예. 너무 재밌더라고요. 처음 다시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슬럼프는 이겨냈고 네. 두 번째 슬럼프는 다쳤을 때였거든요. 본인이 사용하는 발이 있잖아요. 근데 다치고 나니까 제가 원래 사용하는 발을 사용을 전혀 못하게 된 거죠. 그때 저는 반대발로 하자. 완전히 반대발로 모든 걸 다 연습했어요. 야 근데 진짜 어색하잖아 이게. 밥 왼손으로 먹는 거랑 비슷한 그렇죠. 거죠. 네, 반대손으로. 맞아요. 다쳐서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 반대쪽으로 어설프게 열심히 하는 게 저한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그런 거를 즐기시네 원래. 두 번째 슬럼프 덕분에 네. 흔히 만화책에서 보면은 주인공들이 반대손으로 이렇게 막 상대하다가 내 원래 근데 주소는 나는 이쪽이라고. 이쪽이다 이러면서 그런 엄청난 무기를 제가 얻게 된 거죠. 아 근데 깜짝 놀란 게 네. 존윅 3에 캐스팅이 되셨었어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왜요? 결혼했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존윅을 촬영하러 갔으면 결혼 못했을 거예요. 아 결혼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후회 전혀 없어요. 존윅 3보다 더 중요한 이 삶이니까. 그렇죠. 왜냐면 이 영상을 와이프가 볼 테니까. 어쨌든 와이프분이 뭐라 하지 않아요? 왜 그거를 안 했냐? 오히려. 그런 얘기도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때 가면 어땠을까? 근데 저는 그때 갔으면 또 사람 일이란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진짜 만약에라도 결혼을 못했다면 이건
실패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정답! 근데 네. 이해할 만해. 왜요? 혜림 씨야. 다 포기해야죠. 포기해야지. 그럼요. 7년 연애하셨어요. 아, 네, 맞습니다. 왜? 사실 운동 시간을 완벽하게 땡땡이 치면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했어요. 제가 평생에 땡땡이 쳐본 적이 없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했어요. 와, 진짜 이거는 이 여자는 잡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오. 와, 난생 처음으로 태권도가 살짝 뒷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진짜 새벽에라도 무조건 가자. 무조건 가자. 얼굴 진짜 뭐 5분이라도 보고 오자. 이런 생각 매일 거의 갔던 것 같아요. 와. 자, 저희가 사실은 원래 한 주에 한 분씩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워낙 대단한 분을 모셨기 때문에 2주 나갑니다. 아, 2주. 오. 여기서 잠깐 멈추고 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궁금하죠? 네. 네. 채널 고정. 제가 유연성이 정말 많이 없는 편이에요. 진짜요? 네. 태권도 시범단으로서 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태권도에 미친 사람들이 하는 태권도. 다리 모아야겠다. 너 다리 물고 있지 마. 죄송합니다. 와.